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26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소부장에 웃는 원익 IPS 내년 매출 1조 클럽 도전이죠. 반도체 장비주 바로 또 있어요. 테스 메모리 투자 확대 모멘텀 시작 목표가 상향했어요. 하나투자증권에 나왔죠. 금일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 배경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언급했던 종목들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주예요. 첨보 현 주가 저평가 구간 상승 여력 충분했어요. 긍정적인 보고서죠. 우리 2차전지 관련주 하모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2차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바이오주죠. 앞타바이오 두 가지 플랫폼 기술로 도약 꿈꿈다 미래투자증권이죠. 지난 목요일날 바이오주도 강세 흐름 보였어. 특히 대형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주들 동반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이죠. 이 비보전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바이오들 약세를 보였지만은 대형주들은 아직도 굳건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개별 종목들이란지 뭐 삼성, 엔지니어, 뭐 하나투어 이렇게 그리고 대한항공, 한전 이렇게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요. 제가 아침 일찍 이소장 증권 TV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커뮤니티에 요 재료들 뉴스 특징주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강세죠. 그 상승 배경을 보면은 지난 24일이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어요. 근데 물론 이 내용 보시다시피 이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기류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큼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돌이킬 수 없는 방해일 뿐더러 대규모 투자도 예고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와서 일본이 일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국산화 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의지가 약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달부터죠. 소부장 기업에는 투자하는 펀드를 한 1000억 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또 정부 차원에서 1년 내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품목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오늘 그 중에서 원익 IPS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난 화요일도 나왔었죠. 한번 내용을 보면은 원익 IPS는 2020년 매출 전망치가 한 1조 500억 정도 달하고 영업이익 추정치는 1698억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180% 이상 증가할 걸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 보면은 내년에 삼성전자 3D 낸드 프레시 투자 재개와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 등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OLED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OLED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도 원익 IPS의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쿼텀닥 투자와 중국 패널 업체들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로 원익 IPS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원익 IPS 반도체뿐이 아니라 OLED 투자도 내년부터 본격화돼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는 내용이고, 자, 오늘 테스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메모리 투자 확대 모멘텀 시장 목표가 상향해서 하나증권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메모리 투자 사이클상 2021년까지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동사의 실적 최대치는 2021년에 기록할 거다라는 내용이면서 내년의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364억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 전망이 한 127억이죠? 그러면 한 2배 이상 크게 증가할 걸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리포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 이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 7개 종목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원익 IPS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또 새로운 종목을 한다면 유진테크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번 유진테크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 1164억, 영업이익은 222억이다. 하반기 실적은 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 같은 경우도 실적 상당히 나쁘죠, 올해? 그리고 이 아까 말한 원익 IPS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나쁘다. 거의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공통된 그러한 실적들이에요. 부진이죠. 하반기 실적은 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올해 연간 실적은 2,0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27억으로 지난해 비해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379억. 아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222억 본다고 했죠? 최소한 50% 이상 크게 개선될 걸로 본다라고 말씀이고,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589억. 아주 크게,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뭐 한 3배 정도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차트 모양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원익 IPS. 자, 오늘 1250원 상승한 34,400원 정도 진행이 됐죠. 한 3.6% 정도. 그동안에 5일 정도 하락을 보였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원익 IPS 조정 마무리 끝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빠진다 해도 이 21선,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21선 아니면 정고점, 바로 21선이 지금 정고점에 와닿는 그 선이죠. 그래서 더 빠진다 해도 크게 밀릴 건 없다. 5일 정도 하락이면은 오히려 한번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되지 않나 해서 원익 IPS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새롭게 편입을 했을 뿐더러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금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일단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자, 지난 화요일날 주가가 한 150원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특히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했다 마이너스로 마감됐지만 수급상으로 개인들이 오히려 매수로 나섰은 것이 아니라 매도죠. 주가는 5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나흘은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됐는데, 지난 화요일은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다. 한번 상승 반전의 신호로 봐도 되겠죠.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 모습으로 봐달라 해서 이번 상승 오늘 거래량 25만 주, 아마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지나니까요. 한번 한 40만 주 내외는 되겠죠. 그러면 크게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일 정도에서 뭐 한 6, 70만 주 되면서 지난 고점 35,900원 돌파도 한번 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는 만약에 이제 새롭게 장비주를 하나 택한다라면은 유진테크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뭐 유진테크도 한 나흘 정도 약세 음봉이 나왔죠. 특히 지난 12월 19일 날 장중 한때 7.5% 17,1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로 마감됐죠. 약보합으로 마감해서 거래가 크게 실렸어요. 거래량도 이날 79만 주, 거의 80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죠. 근데 거래가 크게 실리는 가운데서도 수급이 꼬이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윗꼬리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그러면 윗부분에서 그동안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많았다면요, 차익 실현이겠죠? 근데 전혀 물량을 내놓지 않았다. 그 얘기는 더 띄우겠다. 시장 흐름상 장비주가 단기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같이 버티지 못하고 오전에 강세가 유지 못한 채 마감이 된 것뿐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도요, 그날은 뭐 외국인들이 그 전날에 살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샀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마이너스 150원, 한 1% 가까이 하락했는데 개인들 매도가 5만 7천 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3만 주, 2만 7천 주 정도 매수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는데 개인이 대사 준 것은 12월 23일 날 단 8,700주에 그쳤다. 매도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 매수에 그쳤다. 그렇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유진테크
뭐 지금 내가 장비주가 전혀 없다 하신 분에서 장비주를 하나 새롭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유진테크가 원익 IP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이제 가격대를 봐야겠죠. 오늘 아까 말씀대로 5.7% 너무 많이 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경 매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종목이 뭐 내일이라든지 뭐 조금 밀린다 그러면 한 16,000원에서 16,100원, 200원 그 정도,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 번 정도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 해서 유진테크 우리 한번 새롭게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 좋아요. 뭐 지금 한번 테스트 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지난 12월 5일인가요? 그렇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테스도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800원 한 3.3% 움직이고, 그리고 PSK. PSK도 신고가 지금 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윗꼬리를 달아줬지만은 PSK, 그리고 유니셈. 그렇죠? 유니셈도 또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LOT 베콤. 전반적으로 다 장비주들 살아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새로운 종목 유진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2월 29일 날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강남에 있는 3탄 빌딩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단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 한해서 특별 교재를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이 접수하실 때 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으로 시청만 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했던 뭐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한 3, 40분 전에 일찍 오셔서 이 보육 종목 진단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찍 참석을 오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반도체 강비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재 업체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ENF 테크놀로지, SN 에스텍. 자, 오늘 SN 에스텍은 움직임 보면서 일단 이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SN 에스텍. 예, 플러스 200원, 12,250원. 뭐 이렇게 나쁜 거래가 일단 작년에 44만 주. 그렇게 뭐 썩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어저께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조금 돌려놓고 마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뭐 이게 나쁘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아직 뭐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쪽 스마트폰 관련주로 오히려 관심주를 더 늘린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SN 에스텍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자, ENF 테크놀로지 450원. 그렇죠? 최근에 조정을 나흘 정도 봤는데도 개인들 매수가 전환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매도죠. 그렇죠? 움직임. 아마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좀 더 우리 하모니에 계속적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거는 이제 장비주예요. 레이저 장비 쪽이죠. 자, 오늘 2,700원 상승한 한 93,900원 정도 진행이 되는, 거래량도 많죠. 13만 9천 주, 전일 거래량이 11만 주, 최근에 거래량도 다 뭐 10만 주 초반대인데 아직 장 마감까지 한 3시간 남았는데 고점 평균 거래량을 상회했다 의미 있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한 3% 정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SNS텍, ENF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가장 빠르게 돌파한 종목이 SNS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뒤늦게 이오 테크닉스가 움직인다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오 테크닉스가 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못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면은
조정이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이제 새롭게 조금 뒤늦게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먼저 해석한 내용이죠. 뭐 SNS텍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고, 영업이익도 지난 3분기 상당히 좋아졌죠. 441억,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를 했고, 뭐 ENF 테크놀로지도 이 비메모리 부분, 이 파운드리의 공정용 케미컬 소재 공급이 삼성의 전망이 되고,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이 계열사 펜테크놀로지가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한 46% 갖고 있죠.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이 펜테크놀로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국산화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요 내용들은 뭐 회사 내용, 뭐 실적이라든지 뭐 하는 회사고 실적이 어떻게 해서 좋아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고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이오테크닉스하고 이제 힘스죠. 힘스도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 레이저 장비 응용 장비 업체인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DRAM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라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에서 이 웨이퍼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발주를 시작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한 대당 장비가 50억에 달하는 고가 장비죠. 실적되고, 또 레이저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전국 형성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장비도 얘네들이 있고, 그죠? 그만큼 이오테크닉스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요번에 1조 2천억 투자한다 그러죠. 지난 이 PDP 부분에 이 삼성전기한테 4월 달에 인수를 해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 수혜 이오테크닉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뒤늦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제조업체죠. 최근에 수주가 계속 나와요. 11월 4일 날도 한 166억 규모 수주를 했고, 이번 달에 들어서도 한 33억 규모 수주가 되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46억,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99억이니까는 뭐 2배 이상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이 장비 업체들이 내년서부터 실적이 올해는까지 나빴지만 내년부터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힘스 한번 주가 모습 볼까요? 자, 힘스 한 나흘 정도 조정받았다가 요번에 새롭게 좀 움직이는데 거래량 73,000주, 오늘 한 1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주 내외. 조금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한번 본격적인 상승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그다음 뭐 올라간 폭도 없고 최근 뭐 한 3, 4개월 동안 박스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반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뭐 팔더라도 우리 편입에서 제외를 한다래도 좀 더 올라간다면 한 2, 3일 올라가면 그때 뭐 제외를 해도 오늘까지는 그냥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OLED 관련주죠? 비슷해요. 장비나 소재나,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OLED나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거의 이 납품하는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비 업체도 뭐 원익 IPS 있죠? 그리고 뭐 SFA,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소재 업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려서 최근에 움직임이 장비 쪽에 SFA, 덕산 네오록스 52주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두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록스. 자, 오늘 6% 1,450원 상승한 25,300원. 자, 52주 1년 신고가죠? 상당히 거래량도 보십시오. 오늘 벌써 35만 주에 어제 거래량이 23만 주. 그러니까 새롭게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치고 나가는 모습. 자, 우리가 덕산 네오록스 목표가 3만원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벌써 이때 그 말씀드릴 때 뭐 2만원 초반대 했는데 벌써 이제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2만원 초반대 아니고 3만원까지 언제 가나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죠.
자, 우리가 3만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난 2016년과 17년, 요때죠. 그쵸? 이 가격대 11,000원대에서, 그쵸? 이 31,000원대까지 올라갈 때가 바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소형 OLED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소형 OLED 투자 시작했어요. 뭐 최근에 한 것이 뭐 15조니 뭐 20조니 계속 얘기 나오죠. 아까 힘스가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중국 쪽에서 중국 OLED 회사에서 수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15조 투자할 때 바로 이 100% 넘게 상승을 했다. 그럼 요번에 13조, 물론 삼성가 13조 투자하지만 좀 기간은 길어졌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본격적인 또 투자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못 가도 3만원, 그죠? 지금 25,300원 좀 더 갖고 있으라 항상 말씀드렸어요. OLED, SFE도 그렇고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것만큼 수익은 내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뭐 회사 내용들이 있죠. SFE, 덕산 네오록스, 그렇죠? 내년 덕산에서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266억, 올해 대비해서 한 5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주라든지 소재들 올해는 다 실적이 조금 나쁜 걸로 평가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똑같다. 이것도 이제 덕산에서 OLED 소재 고객 다변화 실적 성장 재시동해 하고 뭐 리포트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KFA 증권, 이거는 하나금융투자, 이거는 아까 거는 대신증권,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권사마다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신고가 내주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한 20종목 된다 그랬어요. 전략주에 5종목, 한 기대주. 기대주가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기 반도체, 이 소재 업체죠.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장비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거죠. BH,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요. 그렇죠? 다들 지금 시장이 이슈화 됐거나 아니면은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죠. 앞으로 내년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크게 확산된다 그러죠. 가능성 큰 거 종목들,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조금 작은, 등치가 작은 중소형 종목이고, 전략주는 시장을 주도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번 시장을 주도할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통신 장비를 이끌어갈 RF, HIC, 그렇죠? 그리고 쭉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단기주들 쭉 있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타이밍을 봐달라라며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 S텍은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첨보, 현주가 저평가 구간 상승 여력 충분히죠. 첨보는 고순도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재료, 반도체 및 OLED 소재, 그리고 LCD, 식가격 첨가제, 그리고 2차 전지, 의약품, 정밀화학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으며 올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으로 전자재료가 43%, 2차 전지가 한 3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첨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비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금 2차 전지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에코프로 비에나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렸어요. 세 종목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150원 상승한 39,600원. 본격적인 움직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거래량은 68,000주. 어제 거래량이 19만 주죠? 그러면 오늘 지금 68,000주면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시 올라가니까요. 많이 돼야지 뭐 한 11만 주? 뭐 10만 주에서 11만 주, 그러면 전일보다 거래 크게 감소하는 모습.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수급상이 좋다 그랬어요. 다른 2차 전지들은 연중 최저 수준에 있는데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오늘
거래량 아까 적고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시죠. 우리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적은 거. 그러니까 조정의 끝마무리에서는 거래가 감소를 해야 되고 하루에 주가 변동성이 작은 게 좋다. 왜?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힘 있는 애들이 할수록 하루에 변동성과 거래량가 감소한다 그랬죠. 자, 오늘 뭐 아직 장 마감까지는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고가가 플러스 0.51, 저가가 마이너스 0.25.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 폭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무조건 아직은 본격적으로 치고 가는 타이밍 아니죠. 그렇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거래량 갖고 치고는 못 나가요. 최소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반전의 신호를 보이려면은 거래량이 최소한 30만 주 이상에서 50만 주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 뭐 겨우 7만 주니까 그렇죠? 오늘은 아니다. 단순히 조금 피가 없어서 좀 플러스 살짝 나오고 있지만은 따라가지 말고 뭐 마이너스권 나오면은 그렇죠? 그때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예,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까지도 주가 움직임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에코프로 BM. 자, 오늘 1200원 한 2.5% 뜨네요. 다시 이제 거의 뭐 49,950원이니까는 거의 뭐 5만 원에 육박하죠. 자, 다른 거에 비해서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오늘 상승이 좀 좋죠. 왜? 얘는 그동안에 좀 빠진 폭이 있으니까는. 그렇죠? 한번 포스코 케미칼 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 마이너스 200원, 45,900원. 얘는 이제 안 빠지다가 뒤늦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루 이틀 먼저 올라가느냐, 하루 이틀 늦게 빠지느냐, 그런 차이지 움직임, 주가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뭐 오늘 에코프롬 상승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고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차피 2차 전지 내년을 보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5만원 밑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드렸듯이 바닥권에서 매수 좀 올라오면 파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기술 차트 완성도가 높은 일진 머티리얼즈 수급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뭐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예,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은 바이오주에 오늘 앞타바이오 두 가지 플랫폼 기술로 도약 꿈꾼다 미래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요. 지난 6월 12일 상장한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다. 이 앞타바이오가요. 그리고 NOx 플랫폼으로 당뇨, 합병증 신약 후보물질 6종, 그 APTADC 플랫폼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3종을 발굴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지금 앞타바이오를 뭐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쓴 건 아닌데,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 아까 먼저 언급을 해드렸듯이 대형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급등을 하고 오늘 주가 방어 상당히 강하죠.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12월 23일 지난 목요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26,000원 6% 뜰 때 개인들 매도 많이 했죠? 누가 많이 샀습니까? 외국인이 11만 주 가까이 샀고 기관이 7만 3주 샀죠? 그리고 12월 24일 날 주가 하락이죠? 5,500원 빠졌어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로 나선 것이 아니라 매도죠? 그러면 그동안에 샀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플러스죠.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 바이오들이 한번 움직일 때, 그제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23일이죠. 움직일 때 보통 보면은 바이오주들은 거의 떼거지렇게 쑥 움직이는데, 월요일 날 주가 움직일 때 보면은 차별화를 뒀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는 바이오주들이 가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형주들 아마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렇죠? 오늘 셀트리온 3,500원 뜨네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추가적인 상승. 자, 먼저 한번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작년에 이
주식 양도 소득세 안 내기 위해서, 잔머리 핀 일반 투자가들 크게 당했다 그랬어요. 세력들한테. 그러니까는 바로 이 기준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 3% 하락 출발해서 플러스로 끝났죠? 8%인가요? 근데 사람이 내가 오늘은 셀트리온을 팔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쭉쭉쭉 올라와 주니까 장중에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최고가가 종가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이제 대사야죠. 팔았으니까는 기준일 끝났으니까는. 근데 높게 출발해서 쭉쭉 밀리니까 사람이 높게 출발했다가 주가가 조금 밀리니까는 다시 살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작년 이맘날 아마 거의 매도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아마 거의 다가 손해를 봤다. 세력들이 그거를 이용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작년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똑같은 작전 안 피겠죠. 그렇죠? 오늘은 셀트리온 지금 플러스 3,000원인데 아마 요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아서 대형주들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요. HLB. 자, HLB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10월 달에 크게 뜨고 11월 달에 크게 빠지고 12월 달에 행보예요. 근데 주가가 행보하는데 수급상은 그렇죠. 상당히 주가가 이 정도 되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개인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의 매도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HLB 수급만 보고, 그쵸?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뜬 것이 아니라 크게 떴다가 제대로 상승폭이 한 반 정도 조정받았죠? 충분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지금 한 달째 이어지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 유입, 한번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 후 방송에는요, 우리가 했던 스마트폰 관련주하고 5G 위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